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잘못 알고 있는 진실 때문에 환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통증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느닷없이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것만 해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억울한 일인데, 이게 또 암이 진행돼서 통증까지 벌써 나타났어.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무조건 참으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죠. 나는 원래 암이 없던 사람이야. 따라서 암성 통증도 없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이게 불편한 거는 이 통증이 아니고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한 거고 옆구리가 결리는 거고 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저희 병 오실 때마다 여쭤봐요. 어저께 잘 주무셨냐? 식사 잘 하셨냐? 그러면 계속 그래요. 여기 명치 끝이 좀 이렇게 막힌 것 같아가지고 잘 못 먹었다고.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돌아누는데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그럼 제가 혹시 그게 통증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통증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이게 통증입니까? 또는 그럼 통증이 오면 느낌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초기 단계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극심한 고통이 아니고 극심한 아픔이 아니고 좀 불편하다든지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극심한 통증이 오게 되면 누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초기 단계의 통증에서부터 통증 조절을 잘 하시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증상을 혼돈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다든지 병이 악화된다든지 그럼 반드시 증상이 생기고 그 증상 또한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맞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 전부 암 환자들 오시지만 다 99%는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해서 잘 알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암성 통증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게 서서히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갑자기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이건 암이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 국한돼서 하는 말씀인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먹으면 토하시네. 한 3일 전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나 보호자는 내 병이 진행이 돼서 이런 합병증이 나타난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어디다 껴다 맞추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보니까 그저께 이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식당에 가서 오랜만에 안 먹던 음식을 먹어서 이게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거야. 또는 괜히 어떤 병원에 가서 괜히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가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서 어떤 증상이 생긴 거는 하루 이틀 3, 4일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보면 조금 더 강도가 강해진 것 같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내가, 이게 병이 심해졌나 보다. 이거 나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다 불면증 하나 추가. 또 마음이 불편하고 어디가 아픈데 이게 음식이 맛있겠어요? 입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 드세요. 그러니까 식욕부진 하나 추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면은 몸은 금방 무너집니다. 이럴 때 제가,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계속 그 수액을 맞고 이렇게 하실 때
계속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은 제 생각에는 이건 분명히 통증이다. 그런데 환자분은 그거를 계속 부인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를 믿고 이 진통제 하나 먹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면 이 진통제 주사 하나 맞아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약을 처방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막 한박 웃음이 펴갖고 와요. 아, 원장님 말이 맞았어요. 그게 통증이었네요. 약한 통증. 그걸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으니까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된 것 같아요. 잠도 잘 잤고, 밥도 잘 먹고, 아픈 데도 없고, 운동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제 다시 열심히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다시 희망의 끈을 잡게 되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불편한 거를 해결 안 하고 놔둬가지고 누적이 돼서 진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손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굉장히 이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령에 따라서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따라서 어떤 지역 그 사투리에 따라서 아픈 걸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냥 오리하다는 분도 있고, 목숨북숨북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결린다는 말도 있고, 깝깝하다는 말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한 15년간 경험해 보니까 그 모든 편하지 않은 게 상당 부분은 통증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통증이 왔다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환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왜 통증이 온 거예요? 왜 아픈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건 모르세요? 환자니까 아프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 이게 치료가 될 때까지는 어떤 증상, 통증이라든지 불편한 게 동반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아프고 불편한 건 다 참을 수 있어. 그냥 빨리 암만 치료해서 암만 낫게 해줘.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질병이나 치료에 의해서 동반되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어떤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 자체에 의한 불편함과 통증, 치료에 수반되는 불편이나 통증을 잘 다스리는 이런 치료를 완화의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완화학적인 치료를 잘 해주지 않으면 환자는 절대 안 좋아집니다.